안녕하세요. 윤은영 선생님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책 Chapter 1 문장 형식 1 시작하겠습니다. Unit 1 문장의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 문장의 요소는 방금 전에 언급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요, 명사나, 명사 대용어, 대명사 이런 아이들이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 표현을 주의하면서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아이예요. 또 목적어는 뭘까요? 동사의 대상이죠. 명사나 명사 대용어 그리고 대명사가 사용되고요. 보어 같은 경우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어는 명사, 명사 대용어, 그리고 형용사 이런 아이들이 사용이 돼요. 기타 등등 수식어들도 문장 안에서 쓰이고요. 일단 문장은요. 주어랑 동사가 있는 구조를 문장이라고 하는데 주어는 누구누구는 은는이가 이렇게 해석되는 아이들이 주어고요. 동사는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아이들이죠. 밑에 보시면 스캇이 좋아한다 개들을 스캇이 주어고요. 좋아한다 likes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아지를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네요. 자, 삼형식 문장이고요. 자, 그 밑에 문장도 보실까요?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말이 끝나도 되는데 수식어가 추가된 문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they 논다. play 마당에서 in the ya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수식어는 사실 생략 가능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논다. 그 밑에 볼까요? 주어 조동사랑 비동사 왔어요. 그래서 뭐뭐일지 모른다. 보어 나왔네요. 형용사로 happy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식어가 왔어요.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they 행복할지 모른다 라고 할 때 뭐뭐일지 모른다 라는 may 조동사랑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가 왔고요. 그리고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happy 같은 경우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예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고요. 그 사람들은 같이 행복할지도 모른다. 자, 수식어는 생략 가능하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목적어는요. 동사의 대상으로서 명사 혹은 명사 대용어 아니면 대명사 등이 사용이 되고요. 을에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 사람이 이 빵을 구웠다. He baked this bread. 그래서 이 빵을 을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네요. 자, 보어 같은 경우는요. 주어를 보충해 주거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서 보어입니다. 자, 얘네들은 주로 명사나 명사 대용어 혹은 형용사가 사용이 돼요. 안드레아가 큰 우리를 만들었다. 그의 반려견을 위해서 이런 얘기할 때 큰 우리를 이라고 해석됐잖아요. A big cage는 만들었다는 이 built 동사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이 동사의 대상이라서 목적어입니다. Andrea built a big cage for her pet. 안드레아가 그녀의 반려견을 위해서 큰 우리를 지었다. 알겠죠? 큰 우리를 목적어입니다. 다음은요. 그 프로그램은 도움이 될 것이다. helpful 이라는 형용사는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고요. 이거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어예요. 아시겠죠? The program will be helpful. 그 프로그램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죠? 다음 문장 보실까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스마터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smarter는요, 그들의 차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목적격 보어입니다. 아까 위에 거 helpful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었는데, 지금 smarter 같은 경우는 차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아시죠? 목적격 보어. 문장 읽어볼게요. They called their car smarter. 그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스마터라고 불렀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쓰시오. 동사가 뭔지를 찾으란 얘기죠.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헬멧을 착용한다. 자, 착용하다 동사 wear. 동사네요. 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요. 아시겠죠? 4번 볼까요? 학생들은 향상시켰다. 그들의 어휘력을 이 앱을 사용하면서. 향상시키다 improve가 원래 형태인데 과거 시제로 improved 했죠? 뒤추가 됐어요. 어휘력을 향상시켰다. 행동에 해당하는 표현이니까 일반 동사네요. 5번도 볼까요? 그 사람이 설명했다. 그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행동 나타내는 표현인 거 아시죠? 그리고 시제는 explain에다가 ed 붙여서 과거네요. 설명했다. 그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사는 뭐예요? 상태나 아니면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B 볼까요? 문장에서 목적어나 보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목적어에는 O, 보어에는 C로 표시하세요. 학교가 원격 수업을 제공했다. 학교가 제공했다 뭐뭐를 원거리의 수업을 remote learning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요. 목적어에는 O 표시를 했죠? O. 2번도 볼까요? 그녀의 연설은 깔끔했다. 깔끔한 이란 형용사 그녀의 연설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예요. Her speech was clear. 괜찮으세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 C. 5번도 볼게요. 새로운 핸드폰을 사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나를 을을이라고 해석되니까 목적어고요.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한국말로는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장의 요소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유닛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닛 2 단어 구절. 여러분 단어라는 말은요. 문장에서 기본 단위로 쓰이는데요. 뜻과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단어가 여러 개가 모이면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sentence 문장이라는 단어고요. word 단어라는 단어죠. house 집이라는 단어고요. family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English 영어라는 단어죠.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명사였네요. 2번. 그럼 구는 뭐냐? 구는요, 단어 2개 이상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대요.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구에는 주어나 동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In the house. 집에서. 부사의 역할이고요. At school. 학교에서.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사 수식어구 역할을 하는 애는요. 부사구라고 해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명사구는 뭐냐? 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아이들. 보통 동명사구, 부정사구가 있습니다. 동명사구는 ing 쓰는 거, 부정사구는 투부정사 쓰는 애들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또 형용사구라는 건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구를 형용사구라고 해요. 아래 문장에서 좀 살펴볼까요? 남들을 돕는 것은
그의 기쁨처럼 보인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요. 남들을 돕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서요. 주어 역할을 하고요. 단어 3개가 나왔잖아요. 자, 3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명사구고요. 얘는 주어 역할이에요. 남들을 돕는 것은 이라고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요. 아시죠? 의류 판매는 계속될 것이다. 여름 내내 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여름 내내 라는 표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동사를 꾸며준 거예요. 아시겠죠? 부사의 역할을 한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3번. 절은 뭐냐? 절은요, 주어랑 동사를 포함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절은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는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이나 that으로 시작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절은요, 보통 관계사가 이끄는 절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냐? 시간, 주어가 동사할 때, 조건, 주어가 동사한다면, 양보,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목적,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등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예시 문장 하나 볼게요.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뭐를?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자,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이라고 을이라고 해석이 됐잖아요. 목적어 역할이고요. 이 목적어 역할을 한 요 아이는요. 주어랑 동사를 포함한 맞절이에요. 오케이?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을이라고 해석해서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이고요. 맞죠?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을. 오케이? 그리고 참고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단어는요. 8품사 중에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해요. 8가지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구의 역할을 쓰시오.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 쓰시면 된대요. 2번 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것들을, 근데 어떤 많은 것들을?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자, 명사를 꾸며주는 애예요.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형용사 역할이네요. 형용사 역할을 한 두 단어 이상의 조합이에요. 형용사구입니다. 아시겠죠? 아래 것도 볼까요? 그 사람들은 원한다. 뭐 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듣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원한다. 향상시키는 것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목적어 역할하는 건 문장 안에서 뭐예요? 명사네요. 자, to improve. 명사 역할을 한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이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 것도 볼게요. 그 사람은 왔다 한국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말했네요. 아, 문장 안에서 목적을 의미하는 부사예요. 아, 부사를 의미하는 여러 개의 단어의 조합이구나. 부사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단어들이 만나가지고 조합을 이루어서 문장 안에서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명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조합을 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유닛도 가볼게요. 유닛 3. 문장의 5가지 형식과 1형식. 자,
동사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장 형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장은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5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는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경우는 자립적으로 쓰는 동사라 그래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또 보어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건 완전 동사라고 하고요. 보어가 필요한 건 불완전 동사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보어가 필요 없으면 완전 동사, 보어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 목적어가 불필요하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1형식은요, 주어랑 완전 자동사가 결합이 돼요.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동사요. 2형식은요, 주어랑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어가 필요합니다. 2형식 문장에는요, 목적어는 필요 없어요. 3형식은요, 주어랑 타동사랑 목적어의 결합이에요. 3형식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보어는 필요 없고요. 아시겠죠? 4형식 같은 경우는요, 주어가 동사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5형식은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런데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말까지 오는 거예요. 2형식의 보어는 주어를 꾸며주는데 5형식의 보어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럼 2번 1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라고 했어요. 대표 동사로는 뭐가 있냐? There is, there are, 있다. 뭐뭐가 있다. 또 비동사, 주어가 뭐뭐이다, 주어가 어디 어디 있다 하는 동사. 그 다음에 가다, 주어가 간다. 달리다, 주어가 달린다. 잘하다, 주어가 잘한다. 일하다, 주어가 일한다. 중요하다, 주어가 중요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주어가 일어난다, 주어가 발생한다 등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럼 문장 볼까요? There is, 있다, a desk, 책상이 있다. In the room, 방에 책상이 있다. 자, there are, 있다, desks, 책상들이 있다. In the room, 방에 책상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there is, there are 동사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요. 다음 문장도요. We traveled, 우리가 여행했다. To Europe, 유럽으로 last month, 저번 달에. 자, 오른쪽에 설명이 있죠, 여러분? To Europe, last month 같은 경우는요, 부사구 수식어예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아시겠죠? 다음 문장은요, He went, 그 사람은 갔다. To school by bus, 학교로 갔는데 버스 타고 갔대요. 마찬가지예요. To school by bus는 부사구 수식어예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다 동사, 여행하다 동사, 있다 동사, 기타 등등은 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1형식 문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비동사 주의하세요. 2가지 쓰임이 있어요. 장소나 시간이랑 같이 쓸 때는 누가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1형식 문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랑 명사랑 같이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요. 2형식 문장에 쓰이는 겁니다. 보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나는 있다. 1형식 문장이에요. 있다라고 해석할 때는. 자, 불꽃놀이 보려고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일단 나는 있다. 있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요거는 1형식 문장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그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보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어가 문장 안에 있는 건 2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뭐이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는요, 2형식 문장인 거고, 있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1형식 문장이에요. 이 차이 이해되세요?
주의하십시오. 다음 문장의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쓰시오.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인지 자립적으로 혼자 쓸 수 있는 자동사인지 구분하란 얘기죠. 그 사람은 선택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자, 그를 목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다음 문장은요. 학교 점심 식사는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보이다 동사 look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애예요. 얘는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점심 식사를 보충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건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는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애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자, 다음 비동사를 주의하여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구분하시오. 몰리는 이탈리아 출신이다. 자, 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주어를 꾸며주는 애가 있다 그랬어요. 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2형식 문장이죠. 5번도 볼까요? 있다. 약간의 물이 병에 했어요. 병에 약간의 물이 있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있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는요. There is 같은 경우에 완전 자동사라고 했고요. There is가 들어간 문장은 1형식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형식 문장은 보어가 필요 없고요.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2형식 문장은요. 목적어도 없기는 한데요. 보어는 필요해요. 보어는 여기서 형용사나 명사 혹은 기타 등등 다른 애들이 쓰여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서 1형식 그리고 2형식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